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1번부터 16번까지 풀이는 그냥 요 화면 틀어놓고 할게요. 줌으로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도 느리고 안 되고 해서 그냥 선생님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부터 16번까지, 15번까지 5문제 딱 풀고 마칠게요. 그림은 새 화성암의 특성을 나타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보면 화성암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복습 하나 하고 갑시다. 화성암. 여기다 쓸게요. 여기까지 보이죠? 어디까지 보입니까? 널널하게 보이네. 여기 쓰면 되겠다. 마우스는 좀 치우고. 화성암. 성암은요, 마그마가 굳어서 생성된 암석을 전부 다 화성암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모든 암석은 다 화성암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화산암이고요. 두 번째는요, 심성암입니다. 둘은 생성 장소에 따라 다녀요. 생성 장소. 여기는 지표 부근에서 생성된 거고요. 여기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생성됐을 때 우리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부를 수 있다. 화산암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그럼 지표 바깥으로 마그마가 분출해서 용암의 형태가 되었을 때 그때 굳은 걸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부르고요.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은 이런 암석을 우리가 심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암석들의 이름 알아야겠죠? 화산암은 현, 안, 유. 심성암은 반, 섬, 화 이렇게 나뉜다고. 현암, 유, 반, 섬, 화.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그럼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여기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이렇게 나뉠 수 있다. 그럼 이쪽으로 가면 SiO2 적고 Fe 많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Fe 적고요. SiO2가 많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많아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 반대로 철 성분이 이쪽이 많고 여기가 적다. 따라서 색깔로 봤을 때는 여기가 어둡고요. 여기는 밝다. 다 알고 있죠? 그럼 입자 크기는 지표에서 급하게 식었으니까 같은 광물끼리 모일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쪽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입자 크기가 작다. 여기는 입자 크기가 크다. 크기가 작은 걸 우리가 세립질이라고 부르고요. 세립질 조직. 크기가 큰 걸 우리가 조립질 조직이라고 부른다. 세립질 조직과 조립질 조직.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면 화성암에 대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산암은 지표에서 생성된 암석이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화산암의 종류에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이 있다.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큰 조립질 조직을 나타낸다. 종류에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이 있다. 왼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적고 철이 많기 때문에 어두운 색을 띠며 오른쪽으로 갈수록 SiO2 함량이 많고 철이 적기 때문에 밝은 색을 띈다. 알고 있으면 문제 바로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반려암, 현무암, 화강암 중에서 주로 밝은 색을 띠는가에 yes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화강암밖에 없겠죠. 화강암. 그다음 밑에 내려와서 어떠한 조건이 있었는데 예 하고 아니요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제 그럼 먼저 기억에 해당하는 문제를 디귿을 먼저 풀어볼게요. 디귿 기억의 예로는 지표 부근에서 급격히 냉각되어 생성된 것인가? 지표 부근에서 급격히 냉각되어 생성됐다는 말은 화산암을 의미하는 거죠. 화산암인가? 랑 똑같은 말이죠. 화산암인가? Yes, yes. 현무암이고요. 아니다. 반려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기억은 냉각되어 생성된 것인가?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A는 현무암이다. A 화강암이라고 방금 말했잖아. 역땡. 니은 A는 B보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되었다. A는 B보다. 화강암은 현무암보다 지하 깊은 곳이냐? 맞는 말이죠. 화강암은 심성암이기 때문에. 요 둘은 심성암, 얘는 화산암. 답은 니은디귿 4번. 됐죠?
밑에 12번 같이 봅시다. 요거는 필기해 놓으세요. 꼭 필기해 놓아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필기하고 지울게요. 12번 그림은 퇴적 환경을 분리하고 그 예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연안, 육상, 해양 환경 중 하나이다. 그럼 분류 먼저 해볼게요. 사막이랑 빙하가 있어. 사막 누가 봐도 육상 환경이겠지. 여기가 육상 환경이다. 이렇게 또 안 나오니 여기가 육상 여기가 육상 환경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대륙 사면 대륙대 나와 있어서 여기를 육상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대륙 사면 대륙대 이런 것들은 해양 환경에 속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잘 안 나오냐. 바다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을 때 바다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구조가 나타나냐면 이렇게 처음에 약간 경사가 완만한 부분이 나타나요. 여기 우리가 대륙붕이라고 부르는 대륙붕. 여기는 대륙 사면 경사가 갑자기 진다. 경사진면 사면. 여기는 대륙대 이렇게 나뉘어요.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전부 다 해양 환경에 속한다. 여기는 뭐 해저평원 이렇게 되는 거고 심해저평원, 심해평원, 해저평원 다 됩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이게 해양 환경이다. 마지막 남은 얘는 연안이겠죠. 연안 환경이다. 연안 환경이 뭐예요, 쌤? 육상과 해양의 경계부라 생각하면 돼요. 땅에서 바다로 바뀌는 그 지점을 우리가 연안 환경이라고 부른다.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해저평원 전부 다 해양 퇴적 환경이다. 기억, 가는 연안 환경이다. 가는 육상 환경이라고요. 기억 땡. 니은 선상지는 나에 포함된다. 쌤 선상지가 뭐예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죠. 이제 그냥 단순 암기로 맞춰야 되는 거니까. 선상지란 지울게요. 필기해서는 필기하세요. 선상지는 이름을 해석해보면요. 선상지는 이 부채 선자의 모양 상자 땅지자입니다. 부채 모양의 땅. 부채꼴 모양의 땅. 끝. 부채꼴 모양의 땅. 언제 형성되냐면요. 이렇게 계곡이 흐르고 있을 때 계곡이 이렇게 경사면을 따고 급하게 흘러요. 계곡이 막 물살이 엄청 빠르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딱 만나. 그럼 퇴적물들이 여기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퇴적물들이 팍팍팍 튀겠죠. 가벼운 거는 멀리까지 날아갈 거고 무거운 건 멀리 못 가니까 여기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물들의 흔적들이 막 이렇게 계곡에서 강에 상류에서 중류에서 뭐 하류로 바뀌는 혹은 상류에서 중류로 바뀌는 이렇게 급격하게 경사 변화가 있는 지점에서 퇴적물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팍팍 튀면서 퍼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선상지라고 불러요. 이런 걸 선상지. 따라서 선상지는 육상 환경에 포함된다. 나가 아니라 가에 포함된다.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당연히 디귿은 맞겠죠. 다에서 점의 층리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면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해저평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바다에 물이 찰랑찰랑 있다. 퇴적물들이 이 대륙 사면을 타고 퇴적물들이 막 내려와요. 뭐 홍수나 뭐 혹은 그냥 퇴적물이 쌓여있다 굴러 떨어집니다. 대륙 사면의 표면에 막 긁으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막 흙탕물이 생긴다고. 오케이? 그런 흙탕물을 우리가 과학적 용어로는 저탁류라고 불러요. 저탁류. 저탁류가 형성되면 입자가 큰 입자도 있고 입자가 작은 입자도 있고 막 섞여 있어요. 흙탕물 속에. 이해됐죠? 그놈들이 여기 대륙대에 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될 텐데 그때 입자가 큰 거는 아래쪽에 먼저 무거우니까 먼저 떨어져서 밑에 와 있고 입자 좀 중간 정도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쌓이고 입자 작은 거는 마지막에 쌓이는 이런 걸 우리가 점이층리라고 부르죠. 이러한 점이층리가 대륙대에서 잘 볼 수 있다. 오케이? 대륙대에서 점이층리가 형성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저탁류에 의해서 생성된 암석을 우리가 저탁암이라고 한다까지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탁류, 저탁암. 됐죠? 답은 2번.
13번 봅시다. 13번. 13번도 정리할 게 많으니까. 요거 필기 꼭 해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문제 푸는데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맞추는 것보다 기억, 니은, 디귿 보기의 분석과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까지 쌤이 잡아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훈련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림은 서로 다른 지지시대의 표준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그럼 표준화석도 알고 넘어가야죠. 표준화석. 표준화석 정리해 봅시다. 표준화석.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눴을 때 각각 표준화석 봅시다. 고생대 표준화석 쌤이 어떻게 해오라 했어요? 고3은 가방이 필수다. 고3 갑방 필 이렇게 해오라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이렇게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이게 고3 갑방 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생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중생대 하면 공룡 떠오르죠? 그래서 암시공 이렇게 됩니다. 암시공,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 이게 중생대의 표준화석이고요. 마지막 신생대 꽃이 활짝 피었다. 무슨 꽃? 매화. 이거 왜 검소로 썼지? 미안합니다. 매머드 화폐석. 매머드 화폐석이 신생대의 표준화석이다. 이거 알고 있으면 끝나요. 풀어봅시다. 기억. 출연한 순서는 가나다이다. 가 매머드 신생대라며. 얘 신생대, 얘 고생대, 얘 중생대라며. 가나다가 아니죠. 나, 다, 가. 받으겠죠. 나다가. 니은. 나는 육지환경에서 서식하였다. 삼엽충은 바다에 살았어요. 바다, 얕은 바다, 얕은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절대 땡. 당연히 디귿이 정답이겠죠. 번성했던 기간은 가가 다보다 더 짧다. 얘는 신생대 짧게 엄청 메모드는 엄청 짧아요. 반면에 아모나이트는 조금 더 오래 살았다. 답은 또 2번. 미안합니다. 표준화석 필기 해놓고요. 필기했죠? 지우겠습니다. 필기. 14번 문제. 온대저기압이네. 온대저기압 쌤이 뭐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온대저기압 이렇게 있을 때는 뭐만 기억하면 된다? 우산만 떠올리면 된다. 온대저기압은 우산이다. 요거 유튜브에 올리면 쌤 필살기를 공개하는 거라서 다른 선생님들이 막 쓰실 것 같은데 쓰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안 보죠 사실. 여러 번만 보죠. 혼자 또 망상하고 있습니다. 우산이 생긴 게 이렇게 생긴 우산인 거야.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여기는 동글동글하게. 파란 색깔 얘는 우리가 한랭 전선이라 불렀고요. 동그라미 이 빨간 색깔 얘는 온난 전선이라 불렀습니다. 여기 우산이 이렇게 생긴 우산이 있을 때 우산을 왜 쓴다고? 비 안 맞으려고 쓴 거죠. 비는 바깥에 이렇게 내린다. 근데 여기는 우산이 많이 찌그러져 있죠. 비가 내려도 어떤 비가 내리는 거야? 강한 소나기가 막 내리고 있고요. 여기는 우산이 좀 나름 빵빵하게 펴져 있죠. 그러니까 약한 이슬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다. 우산에 쓰고 있을 때. 또 여기는 이렇게 많이 휘어 있으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엄청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 거야. 우산이 이렇게 찌그러질 정도면 바람이 이렇게 막 불고 있고, 이쪽 여기가 빵빵하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는 거고, 이쪽은 이 우산 면을 따라서 이렇게 바람이 분다고 했어요. 풍향을 써보면 얘는 북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으니까 여기는 북서풍, 얘는 남서풍, 남서풍 맞죠? 얘는 남동풍. 풍향은 이렇게 되고요.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산 안이 따뜻해, 우산 바깥이 따뜻해? 우산 안이 따뜻하죠? 따뜻하다. warm. 바깥은 cold, cold. 이렇게 하면 온대저기압 내용 끝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기압은 어떻게 보면 된다고 그랬어? 그냥 저기압 중심에서 가까우면 기압이 낮고 저기압 중심에서 멀면 기압이 높다. 끝. 온대저기압 요거 알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는 안 물어봤어요. 아마 9월달에는 조금 어렵게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기억. 가에서 기압은 A가 B보다 높다. 이거는 너 등압선 볼 줄 아니?랑 똑같은 거예요. 문제지 자세히 봐봐. 여기 보면 B는 1000헥토파스칼, 이 1000 등압선보다 안쪽에 찍혀 있어요. B는. 그럼 1000보다 더 낮은 거야. 반면에 A 점은 여기 찍혀 있거든요. A는 1004와
사이에 있단 말이야. 천사랑 천 사이에 있기 때문에 A는 천사보다는 작고 천보다 크니까 한 1002 정도 합시다. B는 천보다 안쪽에 있잖아. 998 정도 합시다. 누가 더 높은 거야? A가 더 기압이 높죠. A 지역이 높다. 이거 보다 이런 거 헷갈리면 그냥 지우면 된다 그랬어요. A 지역이 높다. 네. 니은 나는 C 지역의 풍향 지식이다. 요거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풍향 지식인데요. 요거는 그냥 포대자루 뭐 비닐봉투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비닐봉투나 포대자루. 지금 보면 요 구멍을 통해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뒤쪽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상태예요. 바람은 어디서 불고 있는 거야 지금? 남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빵빵해지는 거죠. 요거는 상식으로 유추해낼 수 있겠죠. 근데 간혹 학생들이 풍향 지식이 이쪽이 풍향일 거야 이렇게 막 북동풍이야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람 부는 곳에 딱 얘를 세워 놓으면 이 포대자루가 빵빵해지면서 바람을 알려주는 풍향 지식이기 때문에 남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다. 얘는 그래서 남서풍이 불고 있는 곳이에요. 남서풍. 남서풍 어디 불고 있습니까 지금? 이 지역. 요 온대 저기 안쪽 우산 안쪽 그러니까 B에 해당하겠죠. B. 얘는 B에 해당하는 자료예요. 근데 C 지역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땡.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문제를 어렵게 낼 거였으면 이걸 어떻게 냈어야 됐냐면 풍향 지식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렇게 빵빵해지게끔 자료를 줬어야 돼요. 남동쪽으로 풍향 지식인 꼬리 쪽이 향하게끔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만들어서 봐. 그럼 어떤 낚시가 생길 수 있냐면 일단 풍향 지식을 모르는 학생이 봤을 때는 이거는 남동풍이야? 아니면 북서풍이야? 일단 헷갈릴 수 있죠. 풍향 지식을 몰랐을 때 남동이야 북서야 먼저 헷갈릴 수가 있다고. 여기 왜 남동풍도 있고 북서풍도 있거든. 온대저기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부는 바람 요렇게 부는 바람 두 개가 각각 존재해요. 서로 풍향이 반대되는 곳은 요 둘밖에 없어요. 남서는 혼자 떨어져 있고 북서냐 남동이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풍향 지시 등을 이렇게 갖다 놨다면 얘는 C냐 여기 쪽 A냐 여기냐를 물어볼 수가 있었다고. A냐 C냐를 물어볼 수가 있었다고. 풍향 지시 등. 근데 이렇게 냈다면 북동풍은 없죠. 바람이. 요거 알고 있는 친구들은 쌤이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북동풍은 없는데 이거 북동풍 아닌가 봐. 남서풍인가 봐. 남서풍 여긴데 B인데 이렇게 유추해낼 수가 있었을 거라고. 그럼 조금 쉽게 문제를 냈다는 거죠. 어렵게 낼 거였으면 이쪽을 주고 남동풍인지 북서풍인지 풍향 지식을 통해서 판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인지 C인지를 또 판단하게 했으면 문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디귿 온대저기압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온대저기압 뭐 타고 이동한다 그랬어요? 편서풍 타고 이동한다 그랬어요. 편서풍. 편서풍이니까 또 서쪽에서 부는 바람이야.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 바람을 타고 점점 동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땡. 동쪽으로 이동한다. 답은 1번. 요 우산 복습 꼭 해놓고 필기 새롭게 해놓읍시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 문제 다 푼다 그랬어. 마지막 15번. 마지막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했죠? 아는 친구 뒤로 가게 해서 하세요. 일시정지 하고. 마지막 15번. 학생이 어느 지역의 절벽을 관찰한 보고서이다. 굉장히 훌륭한 학생입니다. 지지답사 보고서도 작성하고. 봤더니 화강암이 사암층을 관입한다. 화강암이 사암을 관입했기 때문에 관입의 법칙 기억납니까? 관입의 법칙. 관입당한 사암은 관입한 화강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관입당한 게 먼저 생성된 거죠. 원래 그 자리에 있었고 당한 거니까. 그래서 1번 화강암은 사암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화강암이 관입을 한 거고 사암이 관입을 당한 거라고. 사암이 먼저죠. 화강암은 먼저 생성되었다. 땡. 헷갈리면 지우면 편해요. 오케이. 2번 기역은 화강암이 변성된 것이다. 한번 볼까요? 기역에 대한 여기 있다. 화강암과 사암의 경계부에는 변성된 흔적이 관찰된대. 여기 변성된 흔적 이렇게 변성이 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 이 변성은 화강암이 관입하면서 생긴 변성이죠. 변성작용. 이해됐습니까? 원래 사암이 있던 곳에 화강암이 끼어들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변성 당한 애는 사암이 변성됐을 거라고요. 화강암이 변성된 것이다. 땡.
다음 화강암에 포획된 암석 조각. 그래서 니은은 그 암석 조각은 셰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니은은 셰일이다. 셰일이랑 화강암의 경계부에 잘 봐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부정한 면이라고 부르죠. 부정한 면. 우선 셰일과 화강암은 부정학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길어. 그렇기 때문에 포획감이 있을 수는 없죠. 있다면 기저여감 정도가 요 셰일 쪽에 화강암의 형태로 깔려 있을 수는 있어도 포획감은 없습니다. 포획은 어떻게 생겨? 관입당한 이 사암의 일부분이 관입당할 때 쏙쏙쏙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포획감이 생기죠. 그럼 니은 셰일이 아니라 사암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3번도 땡. 4번 셰일층은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마지막 힌트가 있겠죠. 셰일층에서는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고사리 하면 온난, 다습, 육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고사리는 온난하고 습한 육지에서 많이 분포한다. 바다 환경이 아닌 거죠. 땡. 마지막 5번은 당연히 정답이겠죠. 난정압이 관찰된다. 난정압은 마지막 필기하고 마칠게요. 난정합이란 어지러울 난자 쓴다 그랬어요. 어지러워. 왜? 화성암과 퇴적암이 서로 부정합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에요. 부정합 중에서 화성암이랑 퇴적암이랑 부정합 관계를 맺고 있을 때를 우리가 난정합이라고 따로 부른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화강암은 화성암이죠. 요 놈과 셰일은 퇴적암이죠. 요 놈이 서로 부정합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난정합이 관찰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5번. 여기까지가 11번부터 15번까지 강의였고 다시 16번부터 20번까지는 선생님이 또 찍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도록 할게요.